함께 만드는 언론 딴지 USA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제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박범계의 시간이다.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고 그 앞물은 다시 뒷물이 되는 게 세상 이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는 물러가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작지 않다. 보수 언론과 야당의 파상 공세로 추미애가 입었을 상처도 크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기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었다. 아이 헌정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가.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각기 낯선 풍경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사실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이었다. 나금없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장관직을 수행했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완력으로 질서를 유지했을 것이다. 검찰의 선배로서 후배 검찰을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때로는 한통 속 주의로 관리하거나 관리를 당했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업적은 법무부의 탈검찰 선언과 실행이었다. 검찰과의 짬짬이 고리를 끊었다. 헌정사상 법무부와 검찰이 이토록 긴장관계였던 적은 없었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균형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립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고 큰 업적이다. 이 긴장관계가 생경해서 낯설었겠지만 항상 새로움은 낯설음을 수반한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시기에는 어쩌면 익숙한 비정상이 그리운 법이다. 어느 곳에든 균열은 심한 파열음을 내지만 그것이 건강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해서 새로운 질서가 되면 나중에 발전적 계기였음을 알게 된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었음에도 여태껏 흡사 검찰부 법무청 같은 하극상 질서였다. 검찰의 법무부가 포위되어 마치 법무부가 검찰의 서비스 기관 같았다. 좋은 사례가 있다. 검사에 대한 인사재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도장만 찍는 식이었다.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총장은 인사 논의를 위해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마치 회사의 인사부장이 인선안을 들고 사장실에 가지 않고 사장에게 사장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격이었다. 여기서 장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장관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항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의 서비스 기관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어쩌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로부터의 법무부 독립선언을 한 셈이다.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포지션과 역할의 독립을 실행한 셈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 권한 행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도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 역사는 첫 발이 중요하다. 언론은 마치 추미애 윤석열 개인 간 감정 싸움이라느니 후윤 갈등으로 퉁쳐서 갈등 조장성 기사를 썼지만 이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광경임은 분명하다. 이는 개인 간 감정 싸움도 권한 다툼도 아니다. 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 권력의 균열이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구태와의 결별이다. 이 과정에서 달콤하지만 부당한 독점적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구부러진 정의 바로 세우기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견제와 균형으로 다수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특정 소수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서 다수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발전 경로다. 정치 민주화는 의사결정권을 유권자 대중에게 오롯이 돌려주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정치의 주인도 국민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인도 국민이다. 국민의 주인인 검찰이 아니다. 국민이 있기에 검찰도 존재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는 어떠한 사람도 조직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사실 검찰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70년간 너무도 편리한 권력을 누려왔다. 기득권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내놓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본능적 자기방어다. 그러나 독점적 기득권은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승리하지 못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끈질긴 저항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역사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저항의 대치전선 맨 앞에서 추미애가 있었다. 이 시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숙명이었는지 모른다. 추미애가 아니라 홍길동 법무부 장관이었어도 똑같은 시련과 저항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추미애를 검찰개혁의 주연 배우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어쩌면 시대의 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운명이었으니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법과 제도의 확립이 검찰의 근본적 개혁이다. 조국 전 장관이 흘린 피와 추미애 장관의 고초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국민들에게 또렷하게 알렸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실감난다. 호롱성 같았던 검찰개혁의 성문이 열렸다.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덕분이다. 팽팽한 축구공의 바람은 망치로 내려친다고 빠지지 않는다. 축구공의 바람은 예리한 송곳으로 찔러야 뺄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이 수십 년간 법무부에 온존했던 검찰 포위망을 뚫어낸 것은 예리한 송곳 같은 역할을 했다. 그 송곳에 본인도 찔려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국민들은 안다. 특히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은 더욱 또렷하게 추미애의 아픔을 기억하고 어루만질 것이다.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남긴 정치인은 언젠가 보상받게 된다고 한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그분들에게 미안해했던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그분들을 만들어냈다. 추미애 장관의 앞길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추미애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추미애의 자산이다. 추미애 장관님,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의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추미애에게 운명이고 숙명이었음을, 그리고 그 시대적 소명을 기죽지 않고 열기 있게 해낸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추미애의 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치인 추미애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민 정청래 의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년 체계를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일간 법무 공백이 있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신 법무 가족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 직무 대행으로서 책임있게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호수 장관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명언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법무 현장에서 자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운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알토끼를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 가족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어디서나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죠?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 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 행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 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 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고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의 최고 책임 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세 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법은 인권 수호의 최고의 도로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 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박수 소리는 다 녹음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 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법치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 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 교화, 범죄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 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복무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박수 주십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하고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 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이제 저도 89가 되었습니다.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 가족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